여러분,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나를 갑자기 수억 원대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어떠세요? 믿기 힘드시죠?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요, 아주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오래된 아파트가 어떻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?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. 아니, 어떻게 낡고 허름한 아파트가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? 자,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곳은 바로 LG 빌리지 1차 아파트입니다. 사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뭐랄까 여기저기 있는 평범한 낡은 아파트 중 하나거든요. 근데 어떻게 바로 이곳이 재건축 대박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. 여기가 지은 지 25년이나 됐고요. 무려 1164세대가 사는 꽤 큰 대단지 아파트예요. 딱 보면 그냥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런 평범한 곳이죠. 하지만 바로 이 오래됨 그리고 이 규모, 이게 바로 잠재력을 빵 터뜨릴 핵심 열쇠였습니다. 앞으로 재건축까지 한 5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시간 동안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? 자, 그럼 이제 이 재건축 프로젝트의 가치를 확 열어젖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용적률입니다. 용적률. 뭔가 말부터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?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.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레고를 조립할 땅이 있잖아요. 거기에 너 이 땅에 레고 블록을 최대 몇 층까지 얼마나 빽빽하게 쌓아도 돼 하고 나라에서 허락해주는 규칙이에요. 그러니까 이 허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레고 블록, 즉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팔 수 있게 되는 거죠. 간단하죠?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마법이 시작됩니다. 보세요. 원래 이 아파트의 용적률이 229%였거든요. 그런데 이걸 재건축하면서 280%까지 늘릴 수 있게 된 거예요. 에이, 겨우 51%포인트 차이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작은 숫자의 변화가 수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. 그럼 그 51%포인트가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고요?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원래 1164가구가 살던 단지였잖아요. 이게 무려 2825가구가 사는 거의 작은 신도시급 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. 세대수가 2.4배 이상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. 이게 바로 돈이 되는 새로운 공간인 셈입니다. 자, 드디어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셨을 시간이죠? 바로 돈 계산 타임입니다. 이렇게 늘어난 아파트들을 팔면 과연 얼마가 남을까? 지금부터 한번 계산기를 시원하게 두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 새로 짓는 아파트는요, 요즘 제일 인기 많은 34평형을 한 60% 정도로 가장 많이 짓고요. 그리고 40평형이랑 45평형을 각각 20%씩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자, 이 조합이 바로 총수익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되는 겁니다. 와, 이 표를 보시면 진짜 놀랍습니다. 원래 살던 1164가구가 전부 새 집을 하나씩 바꿔도 일반 분양으로 팔 수 있는 집이 무려 1661채나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요. 그럼 이 남은 집들을 다 팔면 과연 얼마가 들어올까요? 그 어마어마한 총액,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공개하겠습니다. 2조 4,400억 원. 와, 진짜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든 숫자죠? 이게 바로 그 낡은 아파트 단지 하나를 재건축해서 벌어들이는 총 매출입니다. 어마어마하죠? 하지만 이게 다 순이익은 아니잖아요. 이제 여기서 나가는 돈, 즉 비용을 빼야 진짜 남는 돈이 보입니다. 네, 물론 2조 4,400억 원이 전부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. 이제 이 엄청난 돈에서 꼭 빼야 하는 비용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버는 돈이 크니까 나가는 돈도 당연히 만만치 않겠죠? 자, 지출에서 제일 큰 덩어리는 역시 짓는 돈, 바로 공사비입니다. 이게 대략 1조 2,400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요.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드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금융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기타 비용으로 또 한 5천억 원 정도를 빼야 합니다. 자, 이제 슬슬 진짜 남는 돈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죠. 자, 이제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. 총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싹 빼고 남는 최종 순이익, 과연 얼마일까요? 그리고 그 돈이 원래 살던 집주인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지,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계산은 아주 간단해요.
총 매출 2조 4,400억 원에서 공사비 1조 2,400억 원 빼고요. 그리고 기타 비용 5천억 원을 마저 뺍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순수익이 얼마냐? 무려 7천억 원입니다. 7천억! 7천억. 정말 엄청난 돈이죠?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익이 원래 거기 살던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아마 이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겁니다.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. 평균 6억 원입니다. 제가 지금 뭘 잘못 말한 게 아니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최신세 아파트를 공짜로 하나 받고 거기에다가 현금으로 6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. 와, 이거 뭐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면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그런 재건축인 거죠. 진짜 듣고도 믿기 힘든 꿈 같은 이야기죠. 하지만 여러분, 모든 투자에는 항상 만약에라는 변수가 따라다닙니다. 이렇게 장밋빛으로 가득한 시나리오가 진짜 현실이 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려 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일종의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입니다. 실제 사업에서는요, 조합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, 또 갑자기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,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확 식어버릴지,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이 숫자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의 세계인 거죠.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남는 이런 모델. 과연 이게 그냥 하나의 운 좋은 성공 사례로 끝날까요? 아니면 앞으로 미래 도시를 개발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